도심의 한산한 외곽에 자리한 낡은 경매장.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쿰쿰한 개의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탁하게 맴돌았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는 몇몇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는 무관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곳은 버려진 반려동물. 유기견들을 경매에 붙여 새 주인을 찾아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상업적인 목적이 더 강한 냉혹한 현실의 단면이었다. 경매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다음은 13번입니다. shepherd 믹스견으로 3살 추정되며 부상으로 인해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끌려 나온 개는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눈빛에는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고 꼬리는 축 처져 있었다.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상처 입은 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누구도 선뜻 손을 들지 않았다. 상처 입은 개는 그들에게 그저 쓸모없는 짐처럼 보였다. 그때 경매장 뒤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부드럽고 느렸다. 경매사는 물론 경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남자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선글라스와 마스크가 그의 정체를 가렸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로웠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과 차분한 눈빛으로 상처 입은 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진돗개가 묵묵히 앉아 있었는데 그 진돗개 역시 다른 개들처럼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늑대처럼 위엄있고 당당했다. 경매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다. 아, 저분께서 입찰하시겠습니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다. 경매사는 황급히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경매 낙찰 13번 개는 저분께 낙찰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수군거렸다. 그들은 그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향했다. 상처 입은 개는 남자를 경계했지만 그의 옆에 있던 진돗개가 조용히 다가와 코를 비비자인의 경계심을 풀었다. 남자는 상처 입은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개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자는 루나를 안고 경매장을 나섰다. 그의 옆에는 진돗개 태양이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떠나는 듯했다. 경매장 밖으로 나서자 남자는 서아가 사는 숲과 비슷한 분위기의 숲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숲속을 향했고 그가 향하는 곳은 숲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마치 숲의 일부처럼 자연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제이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삶에 중요한 비밀들이 묻혀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정우. 그는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고 세상과 단절한 채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과거는 비극적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모님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거대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 모든 것이 은폐되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정우는 부모님을 잃은 후
그들의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와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싸움 기술과 생존 기술을 익혔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진돗개 태양이었다. 태양은 정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었다. 태양은 정우에게 가족이자 친구였고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정우는 숲속에서 루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숲에서 채취한 약초를 이용해 루나의 다리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섬세했다. 루나는 정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루나는 정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듯 그의 품에 안겨 몸을 비볐다. 태양 또한 루나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세 사람은 숲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루나의 상처가 아물어가자 정우는 루나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루나에게 숲속에서 길을 찾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다. 루나는 정우의 훈련을 빠르게 습득했고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정우는 루나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루나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정우는 루나와 함께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 주변에는 텃밭이 있었고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정우는 오두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숲속 깊은 곳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오두막이라니. 그는 오두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구들과 함께 숲에서 채취한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우는 약초들을 보고 놀랐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분명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우는 오두막 안을 더 깊이 살펴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인과 함께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어린 진돗개 한 마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우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마치 숲의 요정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는 이 오두막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이런 숲속에 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날 이후 정우는 루나와 함께 오두막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오두막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텃밭을 가꾸고 숲에서 약초를 캐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숲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정우는 그녀에게서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과 분노에 갇혀 살아왔던 삶을 잠시 잊고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복수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오두막으로 향하던 중 숲속에서 낯선 인기척을 감지했다. 그는 급히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다. 숲속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오두막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정우는 그들이 오두막의 주인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루나와 태양에게 신호를 보냈고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남자들의 뒤를 쫓았다. 그는 오두막의 주인을 보호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평화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정호는 숲속에 숨어 오두막을 향하는 낯선 남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노련했다. 정우는 그들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옆에 바싹 붙어있던 태양과 루나 또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우는 이들의 목적이 오두막의 주인을 해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정우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낯선 남자들은 오두막 문 앞에 다다랐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든 도구로 자물쇠를 부수려 했다. 그때 정우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정우의 싸움 기술은 숲속에서 단련된 야생의 본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약점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태양과 루나 또한 정우의 지시에 따라 남자들을 공격했다. 태양은 거대한 몸집으로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루나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다리를 물어 움직임을 봉쇄했다. 남자들은 정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들은 정우의 압도적인 힘과 두 마리의 개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몇몇 남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정우는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남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한 곳에 묶어놓았다. 남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정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누가 보낸 놈들이지.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우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우가 사진에서 본 여인, 바로 이 오두막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그녀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혼란과 배신에 지쳐 이곳으로 도피했고 숲은 그녀에게 안식처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서윤은 정우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남자들과 함께 마치 숲의 수호신처럼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위험 있는 모습은 그녀를 압도했다. 서윤은 정우의 옆에 있던 태양과 루나를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누구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우는 서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워졌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윤은 정우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정우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정우의 옆에 있는 루나의 부어오른 다리를 발견했다. 이 개는 어디서 온 거죠? 다리를 다쳤네요. 정우는 루나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경매장에서 데려왔습니다.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서윤은 루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루나는 서윤의 손길에 겁먹지 않고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윤은 루나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저도 약초에 대해 좀 압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는 서윤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정우에게 묶여있는 남자들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죠? 왜 여기에 온 거죠? 정우는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는 서윤에게 급히 말했다. 경찰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저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당신의 오빠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정우의 말에 서윤은 놀랐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의 과거를 망가뜨렸던 주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도박과 사기에 빠져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고 서윤에게 엄청난 빚을 떠안겼던 인물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오빠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정우는 태양과 루나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모습은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하고 서윤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정우가 남긴 당부를 기억하며 그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경찰에게 자신의 오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오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서윤은 정우의 도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에 나타나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동시에 그에게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주었을까?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정우의 눈빛과 그의 옆에 있던 2마리의 개들을 떠올렸다. 특히 루나의 부어오른 다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숲에서 약초를 채취하여 루나를 치료할 약을 만들었다. 그녀는 정우가 루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만 자신이 만든 약초가 루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우와 루나가 숲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서윤은 약을 가지고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는 정우가 나타났던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했다. 한참을 숲속을 헤매던 서윤은 마침내 정우가 사는 저택을 발견했다. 저택은 숲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마치 숲의 일부처럼 자연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서윤은 저택의 웅장함과 동시에 고요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저택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정우는 서윤이 자신의 저택을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놀랐지만 이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서윤은 루나를 보고 반갑게 달려갔다. 루나는 서윤의 손길에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몸을 비볐다. 서윤은 루나에게 자신이 만든 약을 먹이고 상처 부위에 약초 찜질을 해주었다. 루나는 서윤의 치료를 받으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정우는 서윤의 놀라운 약초 지식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과거와 왜 경매장에서 루나를 데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루나가 자신처럼 상처받은 존재였기에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윤은 정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녀 또한 가족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숲으로 도피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위로를 찾았다. 정우는 서윤에게서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평화를 보았고, 서윤은 정우에게서 강인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정우의 삶에 서윤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정우의 저택에서 서윤은 루나의 치료를 돕는 한편 정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정우는 부모님을 잃은 후의 고통과 복수심에 갇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서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윤 또한 자신의 오빠와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아픔을 이야기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위로를 찾았다. 태양과 루나는 그들의 곁을 지키며 마치 그들의 유대감을 축복하는 듯 했다. 정우는 서윤에게서 잊고 살았던 평화를 보았고 서윤은 정우에게서 강인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숲속을 거닐고 약초를 채취하며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서윤에게 숲의 지혜와 자연과의 교감 방법을 배웠고 서윤은 정우에게서 세상의 어두운 면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루나의 다리 상처는 서윤의 약초 치료와 정우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루나는 이제 자유롭게 숲속을 뛰어다닐 수 있었고 정우와 서윤 그리고 태양은 내 가족처럼 함께 지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윤의 오빠 한지혁은 이현우의 잔당들과 결탁하여 계속해서 서윤과 정우를 위협했다. 지혁은 서윤이 정우의 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정우의 부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들춰내 정우에게 해를 입히려 했고 정우의 주변을 맴돌며 음모를 꾸몄다. 정우는 지혁의 행동을 감지하고 서윤의 안전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숲속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태양과 루나에게 특별 훈련을 시켜 서윤을 보호하도록 했다. 어느 날 정우의 저택에 의문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정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담겨 있었다. 편지의 발신자는 자신을 진실을 아는 자라고 칭했으며 정우에게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정우는 편지가 지혁과 이현우의 음모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라는 말에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서윤 씨,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정우의 결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우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제이콥 씨, 저도 함께 갈게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정우는 서윤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서윤과 함께 그 장소로 향하기로 했다. 그는 태양과 룬에게 서윤을 보호하도록 지시했고 그들 모두 함께 길을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폐창고였다. 창고는 음산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배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편지의 발신자가 아닌 지역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지역은 정우를 보고 비열하게 웃었다. 드디어 나타났군. 이정후,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정우는 지역의 뒤에 서 있는 남자들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네가 꾸민 짓이었군. 부모님을 팔아넘기다니. 비열한 놈. 내가 왜 비열해?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지역은 정우를 비웃으며 소리쳤다. 그는 정우를 제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는 정우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일당들도 정우와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정우는 숲속에서 단련된 싸움 기술로 지역의 일당들을 제압했지만 상대방의 수가 너무 많았다. 서윤은 정우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숲에서 배운 호신술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대신 일시적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초를 사용했다. 태양과 루나 또한 서윤의 지시에 따라 용감하게 싸웠다. 태양은 거대한 몸집으로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루나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다리를 물어 움직임을 봉쇄했다. 하지만 지역은 서윤의 약점을 노렸다. 그는 서윤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인질로 잡았다. 움직이지 마. 이정후, 내 여자친구가 다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정우는 서윤이 위험에 처하자 당황했다. 그는 지역의 위협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 정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정우는 서윤의 안전을 위해 그의 요구를 따르려 했다. 그때 서윤이 지역에게 속삭였다. 오빠, 정말 이러지 마. 엄마 아빠가 보고 있어. 그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서윤의 말에 순간 흔들렸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의 탐욕과 복수심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윤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그때 루나가 지역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지역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서윤을 놓쳤다. 정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지역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이현우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자 정우는 서윤을 끌어안았다. 서윤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서윤은 정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제이콥 씨도 괜찮으시죠? 정우는 서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그는 루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루나, 정말 고마워. 정우는 지역의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이현우와 지역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과 함께 정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첩은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기 위해 은밀하게 보관해왔던 것이었다. 이현우는 지역을 이용하여 이 수첩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수첩 안에는 정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현우와 지역의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정우의 부모님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살해했고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정우는 수첩의 내용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이현우와 지역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는 서윤과 함께 경찰에게 수첩을 넘겼고 이현우와 지역은 추가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정우는 부모님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서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서윤 또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들은 숲속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루나와 태양은 그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정우와 한서윤은 숲속 저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현우와 한 지역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정우는 부모님의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서윤 또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항상 태양과 루나가 함께하며 숲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Y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이사로서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다. 서윤은 숲에서 직접 채취한 약초를 이용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저택 한편에 작은 약초 연구실을 만들어 새로운 치유법을 연구하고 숲의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데 힘썼다. 태양과 루나는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연구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루나는 특히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위로해 주었고 서윤은 그런 루나를 보며 자연의 치유력을 더욱 믿게 되었다. 어느 날 정우는 서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서윤 씨, 우리 숲속에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윤 씨의 약초 지식과 저의 지원이 있다면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서윤은 정우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항상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이콥 씨,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즉시 숲속에 동물보호소를 짓기 시작했다. 정우는 YK그룹의 기술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보호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했고 서윤은 자신의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들을 위한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태양과 루나는 보호소의 첫 번째 입소자이자 다른 동물들에게는 든든한 친구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보호소는 빠르게 자리 잡았고 버려진 동물들은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옛 신복이자 YK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알고 있는 고위 간부 최준혁을 통해 정우와 서윤을 다시 위협할 계획을 세웠다. 최준혁은 이현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현우의 지시를 받아 정우의 동물보호소 사업을 방해하고 서윤의 치유 능력을 악용할 음모를 꾸몄다. 최준혁은 먼저 동물보호소에 접근하여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보호소 운영에 대한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보호소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서윤의 약초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빼돌렸다. 그는 서윤의 순수함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유 능력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려 했고 나아가 숲의 약초 자원을 독점하려 했다. 서윤은 최준혁의 이중적인 태도를 감지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최준혁의 눈빛에서 묘한 냉정함을 느꼈다. 최준혁은 보호소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하여
보호소의 운영권을 넘기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정우는 최준혁의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우리 보호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최준혁은 정우의 반대에 비열하게 웃었다. 순수한 마음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 돈 때문이죠. 정우 씨도 더 이상 이상적인 삶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최준혁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고 그가 이현우와 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는 최준혁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최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동물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보호소의 운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보호소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 보호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로 인해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보호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서윤은 보호소가 위기에 처하자 큰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최준혁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보호소의 결백을 주장하고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우 또한 서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최준혁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최준혁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언론과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정우와 서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우가 YK그룹의 막대한 자산을 이용하여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낭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정우와 서윤은 대중의 비난과 오해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준혁은 보호소에 감춰져 있던 중요한 약초를 훔쳐갔다. 이 약초는 서윤이 오랜 시간 연구하여 개발한 희귀 약초로 동물들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최준혁은 이 약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약품을 제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 서윤은 약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약초가 동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더욱 절망했다. 정우는 서윤의 슬픔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최준혁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서윤과 함께 최준혁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태양과 루나 또한 정우와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최준혁의 숨겨진 아지트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도난당한 약초를 되찾고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숲의 정령들이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숲속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었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최준혁의 배신과 약초 도난 사건은 정후와 서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서윤은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약초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동물보호소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준혁의 악행을 막아야 했다. 정우는 서윤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태양과 루나 또한 주인의 비통한 마음을 아는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다. 최준혁은 훔친 약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약품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약품을 대중에게 기적의 치료제로 속여 팔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 그의 배후에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현우가 있었고 이현우는 최준혁을 통해 정우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최준혁은 언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약품을 홍보하고
정우와 서윤의 동물보호소를 비난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정우와 서윤은 최준혁의 음모를 막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준혁의 과거 행적과 그가 운영하는 불법 약품 제조 공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정우는 YK그룹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최준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서윤은 숲에서 얻은 직감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최준혁이 제조하는 약품의 성분을 예측하려 했다. 태양과 루나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특히 루나는 숲에서 최준혁의 흔적을 감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조사 과정 중 서윤은 최준혁이 과거에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인 투자 제안을 했었던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그 제안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에 이르렀다. 서윤은 최준혁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최준혁이 이현우와 함께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정우와 서윤은 최준혁이 불법 약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공장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창고 단지 안에 숨겨져 있었고, 최준혁의 부하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다. 정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최준혁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공장으로 향하기로 했다. 서윤 또한 정우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초를 되찾고 최준혁의 악행을 직접 막고 싶었다. 그들이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 최준혁의 부하들이 그들을 감지했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숲에서 단련된 싸움 기술로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서윤은 정우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숲에서 배운 호신술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대신 일시적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초를 사용했다. 태양과 루나 또한 서윤의 지시에 따라 용감하게 싸웠다. 태양은 거대한 몸집으로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루나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다리를 물어 움직임을 봉쇄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정우와 서윤은 최준혁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장 안에서는 역겨운 화학 약품 냄새가 진동했고 불법적으로 제조된 약품들이 널려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약초가 불법 약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초들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약초들이 담겨 있는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때 최준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디까지 왔는지 보아하니 꽤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최준혁은 정우와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에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터라 싸움 기술이 뛰어났다. 정우는 최준혁의 공격에 맞서 싸웠지만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서윤은 정우를 돕기 위해 최준혁에게 약초 가루를 뿌렸다. 최준혁은 약초 가루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그 틈을 타 정우는 최준혁을 제압했다. 최준혁이 제압되자 정우는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이현우와 최준혁이 주고받은 모든 비리와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현우가 감옥에서도 최준혁을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정우와 서윤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준혁이 정우의 부모님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준혁은 이현우가 정우의 부모님을 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정우는 USB의 내용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서윤은 정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위로했다. 정우 씨, 우리가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여 최준혁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정우는 경찰에게 USB를 넘겼고 최준혁의 모든 비리와 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최준혁은 이현우와 함께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동물보호소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서윤의 약초들은 안전하게 되찾았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있었다. 최준혁이 가지고 있던 증거는 단서일 뿐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정우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정우의 결심을 지지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함께 이현우와 최준혁의 숨겨진 배후를 찾아내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짐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준혁의 체포와 함께 이현우의 악행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우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최준혁의 USB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이현우가 단순한 경영권 싸움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한 음모를 꾸몄음을 시사했다. 정우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고 서윤은 그런 정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태양과 루나와 함께 이현우의 마지막 발악과 그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현우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 정우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YK그룹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정우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현우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가 가장 아끼는 존재인 서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의 과거를 이용하여 그녀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입히고 정우와의 관계를 흔들려 했다. 정우와 서윤은 이현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준혁의 USB를 분석하여 이현우의 숨겨진 자금 흐름과 그의 옛 동맹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USB에는 이현우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암호화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정우는 YK그룹의 정보망과 김민준 실장의 도움을 받아 이현우의 비자금을 추적했고 서윤은 자신의 직관과 약초 지식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문서들을 해독하려 했다. 태양과 루나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위험을 감지하고 그들을 보호했다. 조사 과정 중 서윤은 암호화된 문서들 속에서 익숙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이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기꾼들이 사용했던 문양과 동일했다. 서윤은 그제야 이현우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사기극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와 정우의 현재가 이렇게까지 깊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현우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악마 같은 존재였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의 가족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옛 기억을 더듬어 당시 사건의 증인들을 찾아 나섰고 숲에서 배운 인내심과 끈기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증인들은 이현우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기극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었다. 이 증언들은
이현우의 오랜 비리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한편 정우는 USB에서 이현우가 자신의 부모님 사망사고 당일 특정 인물과 은밀하게 통화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바로 YK그룹의 옛 보안팀장이었던 강태식이었다. 강태식은 현재 은퇴하여 외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과거 이현우의 충실한 신복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우는 강태식이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정우와 서윤은 강태식을 찾아 나섰다. 강태식은 처음에는 정우와 서윤을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현우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눈빛에서 양심의 가책을 읽었다. 서윤은 숲에서 배운 치유의 마음으로 강태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에게도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서윤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강태식은 결국 입을 열었다. 강태식은 정우의 부모님 사망 사고가 이현우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현우는 정우의 부모님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고 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여 그들을 살해했던 것이다. 강태식은 당시 이현우의 협박에 못 이겨 그의 악행에 가담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정우에게 건넸다. 녹음 파일에는 이현우가 강태식에게 사고 조작을 지시하고 정우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우는 녹음 파일을 듣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이현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서윤은 정우를 끌어안고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태양과 루나 또한 정우의 슬픔을 아는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켰다. 정우와 서윤은 강태식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서윤이 수집한 이현우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 이현우를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현우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우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모든 증거들이 그를 지목하고 있었다. 언론은 이현우의 잔혹한 악행과 정우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이현우에게 분노했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이현우는 살인교사, 사기,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악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로써 정우는 부모님의 복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고 서윤 또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악의 세력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릴 수 있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수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든 싸움이 끝나자 정우와 서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숲속 저택으로 돌아와 태양과 루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정우는 Y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동물보호소 사업에 전념했다. 서윤은 숲의 치유 능력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고 숲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정우와 한서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현우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서 정우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완수할 수 있었다. 서윤 또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어둠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숲속 저택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고 태양과 루나의 존재는 그들의 행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YK그룹의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물러났지만 이사로서 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숲에서 얻은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갔다. 그녀는 저택 근처에 버려진 동물보호소를 확장하고 이곳을 단순히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치유센터로 만들었다. 그녀는 숲의 약초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명상 프로그램, 동물 교감 치료 등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태양과 루나는 보호소의 마스코트이자 치료견으로서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의 교감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루나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통해 다른 상처 입은 동물들에게 깊은 공감을 보여주며 그들의 치유를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보호소 근처 숲속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서윤은 노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을 보호소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다. 노인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윤은 노인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노인을 보살피던 중 서윤은 노인의 팔목에서 낡은 팔찌를 발견했다. 팔찌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가족이 파멸로 이끌렸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서윤은 이 노인이 혹시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품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서윤은 정우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우는 서윤의 말을 듣고 노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YK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노인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바탕으로 그의 신원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우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노인은 서윤의 아버지 한태수였다. 그는 과거 이현우와 한 지역의 사기극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된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떠돌아다녔던 것이었다. 정우는 서윤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서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동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맞죠? 제가 서윤이에요. 아빠 딸. 노인은 서윤의 눈물을 보고 희미하게 반응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숲에서 채취한 약초와 자신의 치유 능력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정우 또한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보살피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양과 루나는 서윤의 아버지를 가족처럼 따랐고 그들의 존재는 노인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서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숲의 치유 덕분에 노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태수라는 것, 그리고 서윤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버리고 도망쳤어. 아빠가 너무 나약했어.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빠를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에요. 이제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정우 씨. 그리고 태양과 루나가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한태수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이현우와 한지혁의 악행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현우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현우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한태수의 증언으로 인해 그의 죄는 더욱 명백해졌고 세상은 이현우의 잔혹한 악행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한지혁 또한 이현우와 함께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태수는 서윤과 정우의 보호소에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는 보호소의 동물들을 돌보고 서윤의 약초 연구를 돕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한태수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서 서윤은 자신의 가족에게 잃어버렸던 사랑과 유대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숲의 치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정우와 서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다. 정우는 YK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섰다. 서윤은 자신의 치유 능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태양과 루나는 그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연대를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숲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